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웨키 스터디 진행을 맡은 리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이제 벌써 웨키가 세상에 태어난 지 1년하고 1개월이 벌써 넘었네요. 이제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돌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작년 11월 7일 날 전 세계 오픈하면서 동시에 19개국에 오픈했는데 벌써 30개국에 넘는 나라에 웨키가 알려졌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핫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필리핀에서 약 450명 현지 필리피노 분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필리핀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직접 날라왔어요. 이름은 짐이라고 하는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로 보이는 굉장히 등치도 좋고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전 세계 각 나라의 거의 대부분 노동이나 혹은 가사노동 그리고 뭐 집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필리핀 인구가 1억 명 정도가 되는데 현지의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인구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KBS에서 나온 시사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거기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 시사창 TV를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기반의 담보를 제공한 코인입니다. USDT가 있고 USDC가 있는데요. 달러 기반의 코인인데요. 말 그대로 걔는 스테이블 기능, 즉 변동성이 거의 없는 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필리핀인들이 지금 현재 필리핀 은행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지금 현재 각 나라의 필리핀어들이 현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송금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래서 송금 서비스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USDT, 즉 가상화폐의 가장 기본이 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가요? 잠깐. 네.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웨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혹시 여러분들은 화폐로서 인정하시나요? 지금은 아니. 아니요. 혹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하죠. 네, 인정하고 네. 네. 지금 현재 여기는 한 20%, 60%는 지금 인정하셨고 저기 지금 약 한 30% 정도는 인정 안 하셨고 나머지는 아직 모른다고. 네.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금융 강대국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미국이요. 그쵸. 미국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관련된 파생 상품이 ETF 상품이 나오면서 즉 비트코인은 기존에 14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가 무슨 화폐로서 인정받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ETF에서 미국에서 ETF 승인이 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화폐로서 인정받았죠.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는요, 화폐로서 인정받았다는 뜻은 이제 화폐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어들은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했죠, 이미. 왜? 송금으로써 그러니까 필리핀 화폐가 페소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각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그 노동 수익이나 각자의 이 수입원을 필리핀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때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사람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 화폐로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틀림없이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하는 날이 올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뭐냐면 CBDC라고 합니다. 센트럴, 그러니까 C, 센트럴, B, 뱅크, D는 디지털, C, 커런시. 말 그대로 중앙에서도요 이제 화폐를 발행 안 합니다.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말 그대로 스테이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원화로 된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 카드를 많이 쓰세요? 지폐를 많이 쓰세요? 카드요. 그쵸? 30년 전에는 카드를 많이 썼을까요? 현금 많이 썼을까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폐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씩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5만 원짜리 화폐를 뭐라고 하냐면 명목 화폐라고 합니다. 이게 지폐죠. 네.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고 있죠. 네. 자, 근데 지금 우리보다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 봤었을 때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쓸까요? 페이를 많이 쓸까요? 페이? 페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화폐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트코인 화폐에서 인정한다고 여쭤봤잖아요.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는 아직은 페이를 아직은 우리는 저희 세대도 아직은 40대인데 아직 페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한 달 전에 중국 갔었는데 중국에서 편의점에서도요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 오직 QR로 결제 받아요. QR로 결제 받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필리핀 2주 전에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QR로 페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화폐가 바뀌어가면서 부가 이동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다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돈은 없어도 카드는 없어도 이거는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맞나요? 네. 핸드폰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 핸드폰이 벌써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 사용하신 지 혹시 몇 년 정도 쓰셨나요? 지금 살면서 한 20몇 년 됐죠. 네, 20년 정도 되셨나요? 네. 거의 저도 지금 현재 27년 정도를 핸드폰 쓴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썼기 때문에 그러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핸드폰을 썼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웨키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한 20년 넘게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 앞으로 몇 년 정도 쓸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쓰실래요? 죽을 때까지는. 계속 쓸 것 같은데. 그쵸, 계속 죽을 때까지. 아마 저도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까 봐요. 요즘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드나요?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고 있죠. 제가 질문 드릴 때 잘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당연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대들의 평균 수명은 150세까지 산대요. 그러면 저도 100년까지 산다 치게 되면 앞으로 5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50년 넘게 이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20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혹시 핸드폰 자체가 돈을 벌어준 적이 있었나요? 없죠. 아니요, 없었어요. 돈을 벌어주진 않고 오히려 매달 뭘 내고 계시죠? 통신요금. 그쵸. 통신요금을 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웨키에 대한 정보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핸드폰? 네. 뭐라고 써져 있죠? 웨키요. 웨키. 웨키가 보이죠?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네. 자, 이 웨키에서 나온 이 쿠퍼 3폰이라고 합니다. 삼성에서 나온 핸드폰 이름을 갤럭시 시리즈라고 하죠. 자, 네. 웨키에서 나온 이 휴대폰 이름이 쿠퍼폰인데요. 이제 핸드폰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화폐가 바뀌어가듯이 이제 휴대폰도 바뀌어갈 겁니다. 뭘 바뀌어갈 거냐? 돈을 벌어주는 핸드폰이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바꾸실 의향이 있지 않으세요? 네. 네.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키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걸 말씀드릴 텐데 웨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디핀, 웹 3.0 스마트폰. 디핀을 뭐라고 하냐면 Decentralized Physical Infra Network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디파이. 웨키는 디파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디파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중앙 금융이라고 합니다. 탈중앙 금융. 지금까지 우리가 은행을 센트럴
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중앙금융이라고 했는데 탈중앙금융이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게다가 디파이 3.0, 디파이 3.0이 나왔대요. 그러면 디파이 1.0도 있었을 거고 2.0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웹키에 대해 제가 오늘 웹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는 디핀 웹 3.0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돈이 된다? 그러면 나도 한번 알아볼까? 그리고 두 번째 디파이 3.0 탈중앙 금융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금융에다 돈을 넣으면 매일매일 이자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 웹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웹키인데 웹을 뭐라고 하시나요? 혹시 웹이 뭘까요? 인터넷이요. 맞습니다. 웹을 인터넷이라고 해요. 월드와이드.앱 이걸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데 앱 그리고 이거는 뭐죠? 키는 뭐라 하죠? 열쇠요. 열쇠라 하죠. 뭐냐면 이제 인터넷 3세대가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몸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웹 3.0 시대를 여는 열쇠. 지금 현재 시대는 웹 2.0 인터넷 2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2세대에서 3세대로 현재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고 들어가는 문에 열쇠를 주겠다 해서 웹키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네. 지금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권 대표님이시고 우리 김치호입니다. 김치호 대표. 네, 우리 김치호 대표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일반적인 지금 현재 4인 가족,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인 가족 평균 소득이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요? 350 정도로.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늘었습니다. 4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500만 원, 네, 500을 받고 싶으신 거죠? 네, 지금 현재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400만 원.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경기도인데 서울 쪽에 아파트 가격이 보통 얼마인지 지금 현재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이 지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5억 정도 하나요? 10억? 10억 네, 9억 10억, 예, 그쵸. 10억이, 예, 10억이 12억 정도. 평균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서울입니다. 서울 경기도 빼고 서울 집값이 13억 정도 합니다. 13억 평균 집값이. 그러면 한 달 4인 가족이 400만 원 벌어가지고 10년 모으면 얼마죠? 너무 하나도 안 쓰고 400만 원을 그 하나도 안 쓰고 안 먹고 안 쓰고 애기 학교 안 보내고 자 그래서 10년을 모으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자 5억 갖고 집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20년 모으면 10억이에요. 자 그러면 20년 정도 근무하고 30년 정도 되게 되면 15억이면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직장인이 돈 벌어서 서울 집을 못 산다는 건데요. 그러면 항상 뭐든지 다 마찬가지. 직장인들 월급이 정해져 있죠. 네. 그 정해진 월급 가지고는 절대로 집도 서울에서 집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요즘은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예전에 재테크 하게 되면 적금 다 다 아시죠? 네. 다 은행에 지금 보통 한 100억 정도 넣어놨잖아요. 네. 네, 네. 100억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펀드, 주식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지 않나요? 제가 초반에 비트코인 여쭤봤었잖아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혹시 언제 들어보셨어요? 거의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네, 우리 권 대표님 10년? 10년 전에. 자, 그때 들으셨는데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없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때 저도 지금 벌써 비트코인을 들은지 그리고 처음 구매한지 벌써 10년 됐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열쇠고리 있어요.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이더리움도 제가 1280개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러는데 네, 고스란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 어떤 회사에 고스란히 그냥 넣었다가 네,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런 좀 아픈 기억도 있는데 자 이제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금융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 네 지금 현재 올해 은퇴하셨죠. 95세. 네. 아 90. 95세십니다. 자,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죠. 어록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일 안 하셔도 지금 현재 가치주 그리고 뭐 코카콜라, 애플 많은 주식에도 투자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습니다. 물론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은 주로 배당주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배당주 1년마다 배당이 나옵니다. 즉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코카콜라 다 아시죠? 네. 다 알지 않나요? 네. 네. 먹으면 정말 정말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어지는 자, 배당이 나오는 즉 시스템에다 이분은 투자를 해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웨키에 대한 시스템. 여러분도 자 시스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스템 하면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부동산 아시죠? 네. 건물주 아시나요? 네. 제가 알기로 여기 이 자리에 건물주도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종 대표님. 네. 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으면 뭐가 나오죠? 월세가 나오죠. 네.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옵니다. 그게 시스템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웨키를 만든 아누비 재단에서 제가 재단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웹,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메가 트렌드가 현재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디핀에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이동. 부의 이동이라는 책을 혹시 언제 나왔냐면 199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 있어요. 부의 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크립토 관련된 디지털 화폐가 나옵니다. 이미 그때는 디지털 화폐, 즉 전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가상화폐 중에 한 가지인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처음 논문이 나왔습니다. 2008년도 10월 30일 날. 근데 그로부터 10년 전에 부의 이동이라는 책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파이, 부의 이동인 디파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웨키를 만든 곳은요, 어디냐면 아누비라는 재단입니다. 아누비는 VC, 벤처 캐피탈이에요. 즉, 투자 회사입니다. 캐나다에 있고요. 웹3에 관련된 그리고 웹3 인터넷 3세대 쪽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다 아시죠? 네. 이제 요즘 AI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AI 쪽 그리고 다오 프로젝트 여러 가지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전 세계 20개국이 넘는 나라에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누비 홈페이지 가게 되면요 이렇게 프로젝트에 투자한 모든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카사바는 AI 쪽입니다. AI.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낸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바이낸스 알고 계시나요? 네. 바이낸스는 전 세계 1위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 바이낸스에서도요 코럴 앱이라는 휴대폰 웹3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아누비 재단에서. 그래서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쿠퍼 3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리진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진은 2024년도 3월 달에 아누비 재단에서 웨키를 만들기 전에 작년에 먼저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인데 탈중앙 금융상품이에요. 여기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은행의 적금 상품이 한 가지인가요?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율적금 상품도 있고 자율예금 상품도 있고 뭐 2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듯이 금융 상품이 여러 가지 있듯이 이 아누비 재단에서 먼저 만든 금융 상품이 오리진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 잘 되고 있을까요? 엄청 잘 되고 있을까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년이 돼 가는데 벌써 여기에서 국고의 잔고가 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유저가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럼 웨키는 뭐냐? 이 AI 그리고 이 코럴 앱 같은 웹 3.0 스마트폰 그리고 탈중앙 금융상품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프로젝트입니다. 웨키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예요. 한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몇 번 찍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웨키 회사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회사인가요? 브랜드인가요? 회사요. 회사죠. 삼성전자에서 만든 휴대폰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갤럭시. 갤럭시죠. 갤럭시가 회사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브랜드인가요? 브랜드. 브랜드입니다. 웨키가 똑같습니다.
아누비는 회사가 맞습니다. 아누비는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이기 때문에 투자 회사가 맞고요. 그 중에 웨키, 뭐 카사바, 오리진, 이 코럴랩 이런 데는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하나의 상품이에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웨키는 하나의 프로젝트, 갤럭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웨키가 어떻게 만들어진 데에 대한 뒤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거를 투자를 하거나 혹시 내가 이 회사에서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환급성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3요소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누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누비에 대한 홈페이지는요. 아누비.pro에 들어가시면 되고 아누비 즉 이 웹키를 만든 아누비는요. 전 세계 지금 현재 20개국이 넘는 나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이 웹키에 투자할 때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억 달러면 원화로 치게 되면 지금 약 한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주로 어디에다 투자했냐면 디핀 쪽에 투자했습니다. 디핀. 혹시 이게 어딜까요? 바이낸스요. 네. 다 해석되시죠? 네. 네, 제가 친절하게 그냥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누비 재단에서 1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근데 어디에다 투자를 했냐? 주로 자, 크립토, 그다음 웹 3.0, 디핀, AI 쪽에 투자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 시점이 언제 투자를 시작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사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2024년 7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웨키가 언제 탄생했냐면 작년 2024년도 11월 7일 날 시작했어요. 보통은 11월 7일 날 시작했으면 그때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이미 그 전부터 7월 4일 날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이때 투자가 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웨키는요 2023년도 7월 달부터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2년 반 전에 투자가 됐고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작년 2024년도 11월 7일 날 전 세계 19개국에 동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크립토와 웹 3.0 그리고 디핀 분야 디핀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11월 7일 날 오픈할 때 그냥 짜잔 하고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비트코인도 아까 뭐 다 알고 계신 코인은 다 혹시 거래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네. 자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저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사용자가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없으면 당연히 코인의 가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상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시장에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야지만 누구나 다 접근이 쉽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저, 두 번째는 상장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생태계가 있어야 이 코인 가치가 오래 갑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 맞나요? 네.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1억 3천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만 한번. 유저. 맞습니다. 첫 번째 유저. 그리고 두 번째. 희소성. 오. 그죠? 유저와 희소성.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뭐냐면 실물 경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거래소에서만 유통됐던 게 말 그대로 코인 거래소만 유통됐던 게 이제 작년에 아까 제가 미국에서 ETF 상품이 나왔다 그랬죠. 말 그대로 화폐로서 인정받음과 동시에 실물 경제로 들어온과 동시에 이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희소성이 더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작년 11월 7일 날 오픈하면서 웨키 다오 코인은 전 세계 2위 거래소인 그때 당시 2위 거래소인 어디냐 OKX 덱스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 뒤 어디냐면 바이낸스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월렛 거래소 즉 웹 3.0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이거는 OKX 거래소에 상장된 거고요. 작년 11월 7일 오픈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5개월 뒤에 바이낸스 월렛 웹 3.0 거래소입니다. 여기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위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지금 현재는 10개가 넘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코인 혹시라도 코인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 코인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 코인이 ICO라고 합니다. ICO. 코인 상장하기 전에 투자하는 코인을 그 ICO라고 하는데 보통 혹시 코인에 투자해 보신 분들 ICO에 투자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김 대표님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네. 혹시 전 대표님 ICO 혹시 코인에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셔서 다행이네요. 다른 건 해봤죠. 네, 제가 아까 이더리움 1280개를 날렸던 게 이런 ICO 코인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몰빵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코인이 3개월째 그 회사가 닫혀버렸습니다. 상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제가 다 날려버렸는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코인의 가치에 내가 투자하려면 꼭 유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상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생태계 그 코인의 사용처가 어디다 쓰일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웨키 코인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